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243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저는 민원련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탈곡기에서 이장입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활동가입니다. 지방선거 기간, 언론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유권자의 합리적 의사판단을 도울 정책 검증과 경마식 보도와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을 하지 않는 공정함, 군소정당 후보라도 충분히 다루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불공정 선거보도를 접하신 여러분의 제보는 가장 완벽한 선거보도를 만듭니다. 2018 전국 지방선거 미디어 감시연대 1661-0999. 예, 진짜 오랜만이네요. 저희가 월요일날 하루를 그 방송을 4.16 그 토론회로 대체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방송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 주말에 굉장히 언론 관련해서는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아침 어제부터 계속 제보도 정말 많이 들어오고 특히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관련해서 엄청난 그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들리고 보도도 진짜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 그 모니터 담당자들이 다 드루킹 때문에 비상사태입니다. 예, 고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미디어 스크랩부터 해보죠. 저의 첫 번째 TV조선 댓글 공작 의혹 보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김창룡 칼럼 미디어 오늘에 실렸는데요. 요거 내용이 괜찮아서 이것부터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TV조선이 그 댓글 공작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마구마구 질러대는 이런 보도를 주말에 했거든요. 저희 보고서가 나오겠지만은 김창룡 칼럼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TV조선이 최근 뉴스 7을 통해 경찰은 댓글 공작팀의 주범과 수백 건의 문자를 주고받은 여권 인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김경수 의원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김 씨의 스마트폰에서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수백 건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이 뉴스에 주목할 부분은 주범과 수백 건의 문자를 주고받은 이라는 표현, 그리고 또 수백 건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는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마치 김 의원이 주범과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댓글 공작 그 배후라도 되는 것처럼 묘사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는 공범인 것처럼. 네. 여기서 더 나아가서 TV조선이 사정 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김 씨가 김 의원과 연락할 때 문자든 전화든 텔레그램만을 이용했다며 보안에 극도로 신경 쓴 모습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사실은 제가 보면은 더 심한 표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텔레그램을 생각보다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텔레그램 일상화돼서 텔레그램을 하는 것이 우리는 뭐 그게 비밀이나 보안을 위해서 특별히 더 한다 생각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물론 처음에 우리가 텔레그램으로 망명을 갈 때만 해도 카톡이라는 공간이 정부에서 카톡의 모든 내용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텔레그램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막 망명을 갔죠. 그런데 지금은 또 텔레그램도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텔레그램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보안에 극도로 신경을 쓰면서 보안 관련된 이야기만 할 때 텔레그램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모든 방이 텔레그램으로 단톡방이 다 움직였죠.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방송을 봤을 때는 내가 잘 모르는 어떤 그 극도로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SNS가 있나 보다. 텔레그램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래서 그런 곳에서 텔레그램만을 이용했다는 것은 뭔가 의미심장한 것이다. 이들이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그런 대화를 주고받은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느끼게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다. 이것이 이제 문제다라고 김창룡 교수도 이제 지적을 한 거예요. 저희도 어제 회의를 조금 했었는데, 이제
지금 당장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당장 드러난 보도 중에서 가장 우리가 포인트를 찍어서 지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은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SNS의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SNS로 의견을 교환했다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이들이 뭔가 정말 배후 주범과 그러니까 그 용의자와 굉장히 배우 관계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김경수 의원을 몰아갔다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문제다. 네. 이렇게. 요새는 거의 모든 의사소통을 다 SNS, 텔레그램 등으로 하는데요. 네, 네. 일상적인 일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도에서 TV조선이 간과하며 의혹을 부풀리는 보도를 한 데에는 적어도 3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첫째,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비난성 댓글에 대해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 고발한 사건에 김 의원이 배후라도 되는 양 보도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합리적 의심이 갈 때는 더욱 신중한 보도를 해야 하는데 댓글 조작가 김 의원 나아가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키워가며 현 정부 공격으로 키우려 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두 번째는 사실관계의 왜곡이다 하면서 김 의원은 문자를 주고받거나 SNS 활동을 논의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그의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최소한 반론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의례적인 인사 외에 일방적으로 문자를 받았다는 김 의원의 주장이 맞다면 주고받았다거나 논의했다라는 표현은 사실의 왜곡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추가적 이게 며칠 칼럼이죠? 이제 경찰이 아예 발표를 했죠. 예, 예.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한 결과 실제로 김경수 의원은 대부분 답하지 않았다. 예. 아니 가끔가다 감사하다라는 그러니까 대부분 의례적인 인사 얘기만 외에는 했다. 대부분 다 그 일일이 다 답하지 않았다고 경찰까지 지금 네.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현재 지방선거 후보 출마자 신분이므로 그를 검증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이고 해야 되는 일이지만 어느 경우든 사실에 충실해야 하고 또한 공정해야 한다. TV조선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수사 중에 빈약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의 후보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그리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반드시 짚고 가야 될 방송이 돼버렸다. 지금 TV조선의 이 보도가 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어제 나은 씨한테 몇 가지 보도를 이제 그 드루킹 관련된 보도 문제가 있는 것들을 좀 뽑아달라라고 해서 몇 개 사례를 이렇게 보니까 진짜 장난 아닌 것들이 많아서 TV조선이 지금 무덤을 판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올해 허가 취소를 받을 수 있는 이건 정확하게. 근데 이 사람들이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선거 때는 선거 카운팅이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선거보도심의에서 경고 나오는 거 이거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노리고 지금은 해도 된다. 선거 관련된 것은 좀 뭐라 그러지? 다시 옛날처럼 선수로 뛰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는 선거보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넣으면은 아마 선거보도로 넘어갈 거거든요. 드루킹을 선거보도로 봐야 됩니다. 네네. 이게 댓글 조작 사건 자체가 지금 지난 대선하고 네. 연결지어서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과연 이 드루킹 관련 TV조선 보도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네. 그것 때문이죠. 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 TV조선의 종편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서요. 네. 지금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오전 10시 47분인 상황에서는 10만 명이 이미 넘어가서 12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좋네. 예, 8만 명만 더 하시면 저도 했는데요. 8만 명만 더 하면은 이제 청와대가 답을 해야겠죠. 물론 청와대가 이게 20만 명 넘는다고 해서 허가 취소를 고려하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간에 국민들의 문제의식이 커졌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TV조선이 이렇게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순식간에 하루 만에 10만 명을 육박하니까 좀 몸이 달았나 봐요. 그래서 어제 이것이 정치다 등의 프로그램에서 TV조선이 국민청원 제도를 재고해야 된다. 이러한 언론 탄압에 다른 언론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또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TV조선이 이 내용을 단독 보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또 글이 올라왔습니다. TV조선 허가를 취소하라. 한 8만 명 정도가 지금 벌써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보도한 내용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한국당은 일단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장대원 대변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TV조선의 종편 허가 취소 청원이 5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또다시 문꿀 호소리 등을 동원해 언론사 허가 취소 청원 공작을 자행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본인 입맛에 안 맞으면 없애고 깨부수는 것이 문재인식 직접 민주주의입니까? 다른 언론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언론이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을 텐데요. 예. 그들이 언론이고 정말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 사태가 TV조선의 문제다라고 치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다른 언론이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예.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가 정말 언론인가 아닌가를 가름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예. 다른 언론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비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취소하려면 법정 제재가 많이 나와야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가 4회 이상 나오면 물론 특정 조항으로 또 이렇게 구체화돼 있습니다. 모든 조항 법정 제재가 아니라 오보, 막말, 편파 네. 관련돼서 나와야 됩니다. 네, 법정 제재가 4건 이상 되면은 일단 방통위에서 제재가 들어가죠 한번. 아니에요. 시정명령이요. 시정명령을 합니다. 시정명령 네. 이후 6개월 이후에 또 4개가 나오면 그때는 허가 취소가 그때는 허가 가능합니다.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뭐 도합하면 한 8개 이상 나와야 된다는 거죠. 1년 내에. 선거 기간 또 빼고. 예, 선거 기간은 또 빠져요. 빠지는데 선거보도 또 지금 빠져요. 그거를 지금 선방심의위에서 논의한다라고 뭐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왜냐면 이제 정미정 선방심의위원이 그게 말이 되냐? 그럼 우리는 뭐하러 이걸 하는 거냐? 그 방송사 재승인 과정에서 영향도 미치지 않는 심의를 뭘 이렇게 특별심의위를 만들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라고 이제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말은 했기 때문에 좀 뭐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네요. 네, 뭐 TV조선, 조선일보 이게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드루킹 관련 보도가 조선일보도 똑같이 했어요. TV조선이랑 굉장히 단정적으로 문자를 주고 받았다. 뭐 김경수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막 공범인 것처럼 몰아가는. 네. 이런 식의 보도가 조선일보에서도 나와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선거 기간 되니까 좀 더 노골적으로 어떤 자신들의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면서 악의적인 공격을 지금 퍼붓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TV조선이 이런 국민청원이 언론 탄압이라고 하기 전에 본인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탄압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본 보도 중에 제일 웃겼던 거는요. 이것도 TV조선 보도인데요. 김경수 드루킹 메시지엔 기사 제목 UR에 있었다라는 제목의 보도였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4월 15일 보도네요. 4월 15일 보도인데 이유경 기자가 이제 리포트 하는데 이게 이제 김경수 의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니 특히 경찰은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메시지에서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제3자까지 언급하는 내용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라고 보도하거든요. 이 누굴까? 더 높은 김경수 의원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제3자까지 언급하는 내용. 이게 도대체 아무 의미도 없잖아. 그 3자가 뭘 언급한다.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누가 딱 떠오르죠. 더 높은 위치에 김경수 의원 그러니까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제3자. 너무 애매한 소리를 하면서 보도죠,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게. 그래서 제가 아무 의미도 없으면서. 진짜 이런 생각이 이 보도하는 너무 깐족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악의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악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내용을 말을 하던가 이게 뭐야 그런 보도였어요. 근거도 없이 진짜 아니땡 굴뚝에 연기를 피우려는 그런 보도죠. 어떻게 이렇게 특히 경찰은 두 사람 사이에 대한 이 경찰 누군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진짜 말도 안 되거든요. 두 사람 사이의 메시지에서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제3자까지 언급하는 내용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이거는 전해집니다. 경찰 관계자의 발언 딴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렇게 보도한 거예요. 자기네 경찰은 마음대로 확보하고 그냥, 있다. 그렇게 마음대로 보도한 거예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문재인 대통령하고 뭔가 그렇죠. 엮어보려고 엮어보려는 네. 거예요 지금. 네. 언급도 했다. 네. 그런 네. 거죠. 아니 언급했겠지 그럼. 언급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게 중요해요 지금. 나도 심심하면 언급한다. 네. 제가 볼 때 TV조선 문 닫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보도할 건 문 닫아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국민청원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대통령한테 가서 그걸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그렇죠. 청와대는 아마 그렇게 못하죠. 당연히 네. 못합니다. 아마 고려조차 하지 않을 텐데 네. 국민청원에 올라온 그 국민들의 울분은 대다수 맞다는 겁니다. 그게. 그 나중에 보면 개인이 달아서 나중에 뭔가 하나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네. 자, 이게 지금 드루킹 관련해서 사실 보도가 너무 많은데 뭐
조선일보 같은 대표적인 자칭 보수 언론 말고도 심각한 보도가 많습니다. 이 아니땡 굴뚝에 연기를 피우려는 문재인 대통령과 연결 지으려는. 제가 하나 발견한 건 세계일보 보도인데요. 16일이니까 어제 나왔네요. 그 제목이 네, 청와대 드루킹과 무관하다더니 반나절 만에 거짓으로 드러나 청와대가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의 보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보도냐면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면 청와대가 16일 날 드루킹 관련해서 김경수 의원의 기자회견이 있기 전에 뭐라고 해명했냐면 이거는 드루킹 사건은 지금 청와대와는 무관하다. 이게 캠프에서 일어났던 일은 당에서 알아서 조사를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한다. 청와대에 지금 이 사안이 보고는 됐지만 우리가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 우리가 논의할 사항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선을 좀 그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세계일보 보도는 어떤 점을 지금 문제 삼고 있냐면은 바로 그 직후에 김경수 의원이 이제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제 드루킹이 어떤 사람인지 해명을 하다가 그런 부분이 있었죠.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에 대해서 네. 인사청탁을 넣었다. 실제로 그 인사청탁 넣은 그 대상자를 추천받은 사람을 청와대에 말해줬다. 보고는 했다. 네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청와대 연관 없다고 그랬는데 보고 받았네? 예.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서 영사가 됐으면 그렇죠. 실제로 청와대가 김경수 의원 해명 기자회견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했어요. 그 추천받은 사람을 만났다. 실제로 백원우 비서관이 만났는데 부적격자라고 판단을 해서 하지 않았다.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김경수 의원을 통해서 압박을 했다. 드루킹이. 그래서 한 번 더 만났다. 그런데도 부적격자였다. 그래서 우린 안 했다. 이게 끝이에요. 네. 근데 지금 세계일보 취지는 처음에는 청와대가 드루킹과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러더니 결국은 만나지 않았니? 그럼 연관이 있는 거잖아. 너는 거짓말했어라고 지금 보도를 낸 겁니다. 만나서 연관 있을 거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고 야마를 이렇게 잡으면 안 되죠. 확실히 그러니까 지금 그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관련해서의 쟁점은 인사청탁이 이루어졌느냐입니다. 안 이루어졌잖아요. 드루킹은 오히려 드루킹이 더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를 했고 뭔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점을 오히려 부각시켜주는 쟁점이죠. 이 쟁점은 네. 인사청탁을 넣었고 그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김경수 의원을 압박을 했다. 이게 지금 청와대 해명이고 결국 안 했잖아요. 그럼 연관이 없는 거죠. 그치. 했어야 연관이 있는 거지. 아무튼 지금 이런 식의 왜곡 보도가 어떻게 해서든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을 이 댓글 조작에 엮으려는 근거 없는 보도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엮으려고 해도 엮이지도 않아. 이거 무슨. 자, 다음 거는 우리가 어제 우리 카톡방에 왔던 귀하게 자란 요즘 직장인들 오너 2, 3세 갑질 못 참아라는 제목의 조선일보예요. 조선비즈의 보도 이게 이제 화제가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제목이 좀 이상하긴 하죠. 귀하게 자란 요즘 직장인들. 내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너 2, 3세 갑질 못 참아. 내용도 만만치 좀 아무튼 가짜는 보도를 내놨는데 이게 좀 조선 비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경제지잖아요. 조선일보 내. 그래서 이제 그 재벌 측 주장을 많이 담아주고 재벌 입장에서 항상 나는 노동자가 아니고 재벌이다 이런 그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아니 이거 언뜻 보면은 재벌 또는 대한항공에서 오더 넣은 기사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진짜. 네. 그런 보도죠. 그래서 결론은 내용에서 결론은 이제 이 참 요즘 젊은 애들이 좀 너무 못 참는 거 아니냐. 너무 귀하게 자라서 이제 직장에 복종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거를 SNS의 익명성에 기대어 폭로하고 심지어 보도 워딩 중에 악용하는 사례까지 있다고. 이게 지금 이게 갑질 이 재벌 일가의 갑질 사태인데 책임을 지금 노동자들에게 돌리고 있어요. 야, 이거 진짜 니들이 참아야 된다 이런 식이죠. 그러면서 이 지금 조현민 씨나 조현아 이 대한항공 재벌 일가의 어떤 갑질에 대해서는 전혀 비판하지 않는 이런 말을 했죠. 이제 보도에서 익명성을 무기로 한 SNS만을 믿고 뭔가 문제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보도입니까 이게? 아무튼 사설도 아니에요.
기자 바이라인 달고 나간 그냥 기사예요, 기사. 근데 예. 이 조현민 문제는 그 조연아에 비해서는 조용히 지금 지나가는 건 확실하고요. 다른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물을 던졌다. 뭐 물컵이다, 물병이다. 지금 사실 밝혀진 것은 물병이거든요. 물컵이랑 물병은 달라요, 또. 근데 그리고 물컵이라는 것도 유리컵이냐 아니면 그냥 물을 부었냐도 다르잖아요. 그 느낌이. 근데 이거는 물병을 던졌는데 어설프게 맞고 그게 물이 떨어지면서 얼굴에 튀었다는 게 지금 밝혀진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한 것인 거죠. 그냥 단순히 물을 뿌린. 근데 이 그림도 연합뉴스 그림도 그냥 이렇게 물병을 톡 이렇게 하는 물컵을 하는 그림이어서 사실은 정확한 그 정황을 그리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굉장히 지금 언론사에서 별로 이 문제를 이슈화 안 하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마이뉴스에서 또 조현민 씨가 사무실에서 간부에게 욕하는 거 욕하고 소리 지르는 또 음성을 또 공개했죠. 예. 아니 저는 처음에 그거 그냥 뭐 소리 지르는 것만 생각하고 들었다가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네, 진짜. 자기 화를 참지 못해서. 이게 사는 거야? 사람이 누가 몰라요 사는 거? 누가 모르냐고 사람 없는 거? 그에 대한 대한항공 한진그룹 측의 해명이 더 웃긴 거 아세요? 일상이라고 했죠. 아니요. 대한항공 측의 공식 입장은 조현민 씨인지 알 수 없다예요. 공식 입장. 네, 그 목소리가 조현민 씨인지 확인할 수 없으니 확인해봐야 된다. 예. 그 승무원들은 그 조현민 씨가 워낙 그렇게 성질을 못 참아서 그런 게 많아. 직원들은 다 알아요. 그게 조현민 씨라는 거. 예. 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게 일상이라 그럽니까. 아무튼간에 참 조선비지 이러지 마십시오. 이러니까 조선 미디어그룹 문 닫으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 것도 조현민 갑질 논란이네. 이것도 간단히 그냥 치고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처음으로 이 조현민 씨 갑질을 단독 보도한 게 매일경제였는데 대한항공이 매일경제 온라인 광고를 끊었어요. 그 직후에. 예, 그래서 이제 매일경제 입장에서는 대한항공은 예전에도 자신들에 대해서 부정적 이슈를 뭔가 어디서 보도하면 광고를 끊었다, 중단했다. 이번에도 그런 거다. 이러면서 이제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제 대한항공은 아니라 이겁니다. 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 그렇군요. 네, YTN 파업이 70일을 넘겼습니다. 길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게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입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 이우성 위원장이 YTN 사태가 끝이 보이지 않자 방통위가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힌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빨리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계속 한 달이 걸리는 이유는 YTN 노사 양쪽을 다 만나면서 중재안을 짜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3번 이상 만났대요. 3번 이상 만나면서 중재안이 이제 도출되고 있는 과정인데 노사 양쪽에서 모두 썩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PD저널, 미디어오늘 이런 데 보도된 방통위의 YTN 중재안의 큰 줄기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8월쯤에 최남수 사장에 대한 중간평가를 한다. 다른 하나는 평가 과정에서 60% 이상의 불신임이 나오면 사퇴한다. 이 2가지입니다. 근데 이 2가지 모두 이제 노사 양쪽에서 다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는데 특히 YTN 전국 언론노조 YTN 지부에서는 일단 8월 중간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까지 즉시 사퇴를 요구했기 때문에 마음에 들진 않지만 지금 최남수 사장이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일단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인데 60% 불신임에 대해서 일단 불신을 표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전국 언론노조 YTN 지부가 가장 열심히 총파업에 하고 있는데 60%가 안 돼요. 조합률이, 조직률이. 그러니까 YTN 지부에 가입한 분들이 이게 한 380명 정도 되는데 YTN 전체 임직원이 한 66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0%가 안 되는 상황이라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이고 YTN 최남수 사장이 처음에 임기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불신임이 높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60%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에서 나름의 또 근거가 있어요. 60% 그 선이 뭐냐면은 SBS 노사가 방송사 최초로 합의했던 임명동의제 그 선입니다. SBS가 임명동의제 할 때 이제 60% 이상의 불신임이 나오면은 임명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기존 임직원의 기존 경영진에 대한 재신임을 통과시켰거든요.
이제 그래서 YTN에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방통위의 입장인데 YTN 노조는 SBS는 아까 말했듯이 재신임 과정에서 임명동의자라는 제도를 통과시키면서 60% 선을 한 것이고 최남 사장은 들어올 때부터 80% 이상의 불신임 의견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방통위는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양쪽과 얘기를 하면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달라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 YTN은 그냥 단순히 최남수가 있냐 아니냐 또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객관적으로 하는 말인데요. YTN은 망하게 생겼어요. 너무 신뢰도가 떨어져가지고요. 안 봐요, 아무도. 지금 이 상황이요. 노조도 되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상황인 게 최남수가 나가도 돌아와도요. 노조원들이 돌아와서 일을 해도 신뢰도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YTN에 대한 진짜 피 터지게 해야 돼요. 브랜드 이미지가. 그러니까 노종면 기자고 뭐고 다 지금 진짜 전사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진짜 이러다 왜냐면 그 보도 전문 채널로서의 그게 연합뉴스로 지금 막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YTN이 이렇게 죽을 쓰고 망쳐지니까. 그래서 연합뉴스 TV는 다행히 지금 그나마 연합뉴스 TV 그 사장이 어찌됐든 이제 연합뉴스가 정상화되면서 바뀌고 지배구조 문제는 굉장히 보수 쪽에서 돈을 너무 많이 태워서 연합뉴스 TV가 문제가 있대요. 그런데 경영진은 어찌됐든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예전보다 훨씬 낫게 하려고 지금 발동 걸려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쪽은 사람도 없고 YTN은 사람도 없고 망가진 상태고 연합뉴스 TV는 막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연합뉴스 TV가 차라리 낫다. 보도 전문 채널을 보려면 그러면서 막 옮겨가고 있는 상태고 특히 YTN이 요즘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사장이 되고 뭐 최남수하고 화해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이 방송이 금방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최남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 우리가 말하는 솔로몬의 뭐 지혜 이런 거에서 자기가 사장이 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회사를 망쳤다.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YTN이 완전히 망가졌다. 우리가 MBC가 망가질 때 그런 걱정 많이 한 게 MBC 정상화가 조금만 더 늦어지면 MBC의 어떤 DNA가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MBC의 정상화 불가능하다. 정말 최승호 아니라 누가 사장이 돼도 사람들이 이미 좋은 사람은 다 떠나버리고 그리고 너무 실패의 저기가 많이 쌓이고 이게 member가 바뀔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위험했어요. 근데 실제로 MBC도. 네, 근데 YTN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어서 그렇게 쉽게 이건 뭐 사장만 그냥 내보내고 후다닥 어떻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노조원도 마찬가지라고 그래도 생각하고. 일단 최남 사장 체제를 종식시켜야 당연히 그 사람은 나가야 되는 거죠. 예, 그냥 무조건 나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긴장감이 좀 없다. 특히 최남수는 더더욱이 없고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거는 지금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네. 아니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회사가 지금 날아가게 생겼는데 지가 사장을 해먹으면 뭐하냐고. 망한 회사에서 사장하면.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최남 사장이 나가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약속도 어겼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분이 지금 YTN 사장으로 온 다음에 꽂아놓은 인사들이 다 너무 이상해요. 그리고 저는 방송통신위원회 얘기하는데 진짜 그렇게 뭐 한가하게 내가 뭐 니네들 문제에 이렇게 개입해서 원래 내가 이걸 하는 내 일은 아니지만 내가 좀 중재해줄게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도 전문 채널로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중공영 방송이잖아요. 방송사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이거를 관리 감독하는 그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게 방송통신위원회인데 물론 사장을 방송통신위원장이 뽑을 수도 없고 임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적법한 별차를 통해서 사장 된 사람을 내가 어떻게 건드리냐. 여태까지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는 인정할 수 있는 말이지만 지금 파행이 지금 거의 80일째 돼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도 그렇게 망가지고 지금 엉망진창의 보도들 때문에 사람들이 막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손 놓고 너희들 어떻게 잘 화해해봐?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중재를 할 일이 아니고 개입해서 해결을 했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근데 너무 소극적으로 지금 방통위가 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흥분했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도 방통위가 지금 하고 있는 대로 더 확실한 중재안 개입안을 내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정 60분 마약 연루 보도 앞두고 MB 아들 이시영 씨 방송 금지 가처분이라는 미디어 오늘 내일 재밌는 보도가, 거를 예. 재밌는 방송을 또 봐야겠네요. 예. 지금 가처분 신청을 했다라는 것만 나오고 예, 이게 이거 저도 기각이 검색을 됐다 해봤는데 이런 내용은 없어요.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예. 네네. 방송은 자 기대하십시오. 추정 60분 MB 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 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은 18일 내일 오후 11시 10분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아, 정말 재밌겠다. 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내일 방송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 나쁜 보도 스크랩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봉우 씨가 그동안 계속 그 방송 종편 팀들을 데리고 요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해서 첫 번째 양적 분석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좀 그거 중심으로 첫 번째 양적 분석은 아니고 저희 종편팀이 양적 분석을 매일 해다가 선거 시작 첫 번째 양적 패널 분석이죠. 분석을 한번 하긴 했어요. 네. 패널 분석을 하긴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의도한 양적 분석은 실제 종편 시사 토크쇼와 YTN 대담 프로그램의 주제 분석입니다. 얘네가 무슨 주제를 다루느냐 선거를 하면서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밝혀서 이걸 왜 해야 되냐면요. 얼마 전에 우리 MBN한테 항의 전화도 한 몇 차례 받았지만 이제 종편이 여야 패널을 동수를 맞추고 반론 기회를 최대한 주기 때문에 이 어떤 발언의 균형 그러니까 야당 쪽 주장, 자유한국당 주장만 너무 일방적으로 유포한다는 이런 비판이 이제 잘 먹히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반론 기회를 최대한 보장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민원연이 방송의 일부만 보고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해서 보고서를 써도 문제가 없었어요. 실제로 방송이 그 주장만 했기 때문에 막 패널이 막 70%가 보수 패널이고 막 20%밖에 안 되고 진보 패널은 이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거의 동수를 맞춥니다. 보수 진보는 반론 기회도 최대한 주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방송 전체 심지어는 방송 하나의 전체가 아니라 며칠간의 맥락을 파악해서 문제점을 발견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그렇게 하면 문제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 자체가 편파적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얘들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네 정체성이기 때문에. 종편의 정체성이에요. 이명박이 아빠 아니에요. 예. 그게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 보수 편향의 이 뿌리 깊은 악습을 벗어던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업을 했고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6일부터 4월 12일까지 JTBC까지 포함해서 종편 4개사, TV조선 채널A, MBN, JTBC 그리고 YTN까지 해서 시사 토크쇼 및 뉴스 대담 프로그램 29개를 전수 분석했습니다.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YTN 같은 경우에는 8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모든 뉴스 대담을 다 한 건 아니고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리고 밤 10시에 하는 뉴스타이트까지 거의 대다수를 했습니다. 종편 4사 같은 경우에는 편성표상에 있는 모든 시사 토크쇼를 다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조사를 해본 결과 그러니까 4월 6일부터 12일까지니까 일주일이에요. 지난 일주일. 총 분석을 한 결과 이들 시사 토크쇼 뉴스 대담 프로그램의 전체 방송 시간이 한 7,077분 정도 됩니다. 네, 엄청나죠? 네. 이 중에서 선거 관련 방송을 한 시간은 851분에서 아직 선거 비중은 12% 정도 된다. 전체 방송 중에. 뭐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통상적인 수준입니다. 아직 선거가 한 2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아직 비중이 한 10% 내외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저희가 어떤 주제를 다루냐고 봤더니 한마디로 먼저 결과를 요약을 해드리자면 여당을 다룰 땐 무조건 논란으로 다루고 야당을 다룰 때는 후보들의 행보와 야당 쪽만의 판세 분석을 해주는 뚜렷한 야권 유리, 야권에 유리한 방송을 하고 있는 게 확실하다. 여당 다룰 땐 무조건 논란, 야당 다룰 땐 후보 행보와 판세 분석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수치로 말씀드리자면 이 5개 방송사 29개 프로그램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선거 관련 방송 시간 851분 중에 34%가 여당 논란입니다. 289분이에요. 이게 비중이 가장 큽니다. 네. 여당 논란이 전체 비중에서 그냥 압도적인 1등이에요. 34%로. 근데 그러면 야당 쪽 논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야당 논란은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48분밖에 안 돼요. 851분 전체 중에 5.6%밖에 안 됩니다. 여당 논란하고 비교하면은 여당 논란의 한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여당 논란 289분 다룰 때 야당 논란은 48분밖에 안 다뤘어요. 더 재밌는 점은
여당 논란은 이 5개 방송사가 일주일 내내 다룬 주제가 3개밖에 안 돼요. 김기식 금감원장 외유 논란, 이재명 지지자 트위터 논란, 문재인 마케팅 논란, 요 3개밖에 안 됩니다. 요 3개 논란은 289분 동안 다룬 거예요. 얼마나 집중적으로 다뤘는지 알 수 있겠죠. 근데 같은 기간 야당 논란은 48분밖에 안 되는데 주제가 무지하게 많아요. 안철수 외유 논란. 이거 뭐냐면 김기식 금감원장 외유 논란 때문에 반대급부로 터져 나온 거예요. 옛날에 2008년부터 11년까지 카이스트 재직 시절에 카이스트 돈으로 갔다 오지 않았니? 뭐 이런 논란입니다. 안철수 외유 논란. 박근혜 1심 선고로 인한 자유한국당에 대한 어떤 영향. 김문수 후보 옛날 뭐 막말 논란. 자유한국당 홍준표 측근 공천 갈등. 김기현 울산시장 수사 관련 논란. 이춘재 바른미래당 세종시장 예비 후보 잠적 논란. 엄청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5개 방송사가 48분밖에 안 했어요. 그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말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냥. 이런 논란이 있어야 하고 넘어간 거죠. 야당 논란은 이런 식으로 다루면서 여당 논란은 아주 구체적으로 오랜 시간 다룬 거죠. 예. 그러면 후보 행보를 짚어주는 행보 보도는 어떠느냐. 여당 행보는 5개 방송사가 82분밖에 안 됩니다. 야당 행보는 그거보다 한 2배 이상 많은 172분이에요. 야당 후보 행보만 여당보다 2배나 더 많이 다뤄준 거예요. 그래서 뭐 야당 행보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안철수 엄청나게 보도해줍니다. 왜 이렇게 안철수 좋아하지? 모르겠어요. 좋은 건 아니에요. 네, 모르겠어요 저도. 네. 정말 유일한 그 왜 안철수를 좋아하기는 또 우리 홍준표 후보를 제일 좋아하지 않나요? 그분이 말하면 엄청나게 뭐든지 다 뉴스가 되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홍준표 대표는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게 지방선거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나와요. 선수라서. 선수가 이게 행보 보도 자체가 후보 행보기 때문에 그래서 안철수 후보 예비 후보의 출마 및 행보가 가장 많이 나. 별의별 진짜. 그 개소식 보도해주면서 막 CG 막 이렇게 샤방샤방하게 CG 넣어가지고 막 유승민 대표가 공동 대표가 막 신발 신겨주고 뭐 개소식에 뭐 아무튼 한 난리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판세 분석도 많이 해주는데 이게 아직 공천 및 경선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야 따로 다뤄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물론 여야를 함께 다루는 판세 분석이 가장 많긴 합니다. 111분으로. 그런데 여야로 구분해서 보면 야당 쪽만 판세 분석을 해주는 경우는 58분. 여당 쪽 경선이나 공천만 판세 분석해주는 경우는 21분밖에 안 돼요. 역시 야당 쪽을 훨씬 더 많이. 2배 더 많이. 그러니까 지금 종합해보면 뭐예요? 논란은 여당 논란만 6배나 더 많이 해줍니다. 근데 후보 행보하고 판세 분석은 야당이 무조건 2배 더 많아요. 이게 딱 이렇게 자세가 벌써 주제에서 이미 이들의 시각은 여당은 비판적으로 야당은 띄워주는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주제 선정 자체가.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반론이 이루어지든 말든 상관없어요. 주제 자체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 논란 다루면서 민주당 쪽 패널이 있으니까 반론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뭐예요? 289분이니까 하루 종일 그냥 여당 논란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시청자가 일주일 내내 방송 봅니까? 아니잖아요. 지나가다 한번 보는 건데 여당 논란만 다루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여당이 지금 문제가 많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보도하면은 저게 진짜 문제가 있구나. 예. 문제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다른 때 가끔 보면은 안철수 막 띄워주고 있고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예. 그러니까 MBN이 막 항의 전화하고 하는데 이건 반론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주제 선정 자체가 편파적으로 구성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또 방송사와별로 따져보면 가장 심각한 방송사는 TV조선이에요. 정말 놀라운 방송 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데 TV조선만 따로 보면은 TV조선이 이번 일주일 동안 6일부터 12일까지 방송 선거 관련 이슈를 다룬 게 159분입니다. 이 중에 무려 90.5%인 144분이 여당 논란이에요. TV조선 선거 이슈를 할 때 그냥 주구장창 여당 논란만 한 거예요. 진짜 대단하다. 야당 논란 아예 없어요. 심지어 행보 보도도 6분밖에 안 되는데 전체가. 논란이 없으신가 보죠. 네. 야당 쪽에 논란이 없나 봐. TV조선이 볼 때는. 행보 보도가 딱 6분인데 이 6분이 전부 야당 행보예요. 여당 행보는 아예 없어요. 대단하다 진짜. 네, 정말 대단한 방송사. 159분의 선거 보도 중에 90.5%를 여당 논란에 때려박았다. 다른 건 안 한 거예요, 그냥. 네, 그리고 우리 애한테 그렇게 항의 전화했던 MBN 여당 논란 74분 하는 동안 야당 논란 8분밖에 안 했어요. 차이가 무려 9배가 넘어갑니다. 아니 왜 전화하셨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반론이 이루어지든 말든 MBN의 주제 구성 자체가 편파적으로 구성돼 있다는 거 이건 빼박입니다. 예. 뭐 다른 방송사도 똑같습니다. 채널A도 여당 논란은 50분, 야당 논란은 5분밖에 안 돼요. 10배가 넘어가죠.
JTBC와 YTN이 여기서 확 달라집니다. 이게 아까 전체 통계를 뽑으면은 다 똑같이 그렇게 치부가 되지만은 방송사별로 보면 달라요. JTBC는 전체 90분 방송했는데 선거 관련 방송을 여당 논란 7분, 야당 논란 8분 비슷해요. 균형을 맞췄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되는 방송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종편 나머지 3사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JTBC는 7분, 8분 맞추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방송사가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거의 본능적인 감각이 있는 거예요. YTN도 맞춥니다. 여당 논란 14분, 야당 논란 27분. 오히려 야당이 더 많아요. 야당 쪽 논란이. 근데 아까 생각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당 쪽 논란 제가 3개밖에 안 된다 그랬죠. 야당은 지금 논란이 무지하게 많아요. 얘네들이 다룬 게 5개 방송사가. 지금 내가 뽑은 것만 한 7개 되거든요. 그러니까 YTN은 여당 논란 14분 많이 안 한 것도 아니에요. 한 거예요. 근데 야당 논란 27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JTBC, YTN은 확실하게 좀 다르긴 달랐다. 네,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당은 논란으로 무조건 비판적으로 다루고 야당은 행보와 이렇게 판세 분석으로 좀 띄워주는 경향, 이런 경향이 그냥 방송 내용 중에서도 곳곳에서 발견돼요. 특히 가장 황당한 게 아까 이제 여당 논란만 주구장창 방송했던 TV조선인데,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4월 10일 방송에서 굉장히 황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경군 김씨를 찾아라는 제목으로 대담을 했어요. 네. 해경군 김씨 논란 뭔지 아시죠? 네. 이재명 후보 지지자 트위터 논란인데, 이분이 이제 HK킴이라는 08HK킴이라는 아이디로 계정으로 전해철 후보를 맹비난하고 심지어 문재인 노무현 고 전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그 폐륜성 발언으로 막 비방하는 게시글을 많이 올려서 지금 고발이 된 상태인데, 이 논란을 다루면서 막 이상한 말을 많이 하면 이게 조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확인된 것만 정확하게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김혜경 씨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부인입니다. 김혜경 씨 휴대전화가 예전에 방송에 노출된 적이 있는데 끝 2자리가 44였다. 근데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네티즌의 휴대전화도 44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래서 김혜경 씨가 맞는 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커지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뒤에 44가 맞다는 것만으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 무슨 보도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누가 확인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튼 간에 누가 확인했다는 건지, 말도 안 해주고 지네가 확인했다는 건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의혹을 막 부풀리는 이런 식의 방송을 했는데, 이게 이날 이 TV조선 방송의 재밌는 점이 이게 아니에요. 이 주제로 대담을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자유한국당 배현진 후보를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종편의 시사 토크쇼가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실 거예요. 그 해당 주제에 해당하는 그 제목을 뽑아가지고 CG 화면을 탁 띄웁니다. 먼저 그 제목 자막을 탁 박아가지고 그리고 주제가 전환되면 또 그 CG 화면이 탁 나가요. 제목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해경군 김씨를 찾아라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일단 대담이 시작된 거였어요. 주제 전환을 해주면서 이렇게 쓱쓱. 근데 주제 전환이 안 된 상태. 근데 갑자기 윤정호 앵커가 급하게 막 내용을 정리합니다. 민주당 내 경선에는 양기대 광명시장과 전해철 의원 그리고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지금 맞붙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남경필 현 경기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여론조사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은 또 다음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BC 앵커 출신이죠. 이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울 당협위원장이 이제 선거운동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SNS 활동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 명함 사진 4장을 게시하면서 이제 적극적인 페북 정치에 들어갔는데요. 자, 젊은 유권자층에 어떻게 어필할지가 이제 본인이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 같던데, 뜬금없이 주제 전환도 안 해놓고 뭐야 그게. 그러면서 갑자기 화면에 배현진 후보의 선거운동 하는 모습이 화면에 계속해서 한 3분간 노출이 되고, 배현진 후보가 또 SNS에 자기 명함을 4장을 올렸대요. 그 중에 하나 선택해달라고 후보 시민들한테 그거까지 다 보여줬어요 화면으로. 그러면서 막 패널들이 역시 이 젊은 층을 공략하는 데는 SNS가 참 유리한데 배현진 후보가 잘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배현진 그 후보가 지금 자유한국당이 취약하다고 지금 아까 취약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젊은 층에는 이 페이스북 운동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여당 논란을 다루는 꼭지 안에서 야당 띄우기를 같이 한 거예요. 이 놀랍게도 이거를 저희는 그냥 여당 논란에 넣어줬습니다. 왜냐하면 꼭지 자체가 대담의 제목 자체가 여당 논란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아무튼 정말 놀라운 기질을 발휘했다. 한 방송 안에서.
선수네 선수. 예, 뭐 이외에도 황당한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뭐 특히 이재명 지지자 트위터 논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아까 우리가 지금 TV조선의 드루킹 논란도 얘기했지만 비슷해요. 조사 진행 중이고 분명히 이재명 후보 측에서 아니라고 해명한 부분을 자꾸 해명도 반론권도 보장 안 한 상태로 자꾸 이렇게 의혹을 부풀리는 방송이 너무 많아요. 이건 채널의 MBM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한 가지 소개해드릴 사례는 YTN인데요. YTN 아까 또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네네. YTN이 지금 우리 종편팀 그리고 YTN 담당자 의견으로는 안철수 띄우기에 거의 지금 매진하고 있다. 뭐 이런 평가입니다. 이상하네. 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YTN 뉴스앤 이슈 4월 11일 방송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점심 먹다 발견한 아주 재밌는 사례입니다. 우리 점심 먹는 식당에 이게 켜져 있었어요. 하필이면 YTN이. 이게 뉴스앤 이슈에서 여러 가지 대담을 나눕니다. 대담을 한 1시간가량 나눠요. 주제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였어요. 미세먼지가 심각하니까. 그래서 재난과학팀장인 김진두 기자가 나와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대담을 나눴어요. 얼마나 심각한지, 원인은 무엇인지. 이런 얘기를 하다가 진행자인 앵커가 지방선거 출마자들, 특히 서울시장 후보들의 어떤 공약 얘기를 꺼내요. 네. 그럼 여기서 시청자들은 다 뭘 기대하게 됩니까? 좀 공약을 비교해주나? 이런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안철수 후보의 미세먼지 5대 대책만 소개해주고 방송이 끝나요. 우리나라에서 좀 정책적으로 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좀 숨쉬게 해줄 후보를 찾습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지면서 미세먼지 5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IoT형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라는 게 어떤 건가요? 사물 인터넷. 네, 사물 인터넷. 우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몇 번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밥 먹다 이걸 본 거예요. 다 같이 봤어요, 민원연 식구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가 안철수 후보 공약을 딱 화면으로 띄우길래 밥 먹으면 이게 소리는 안 나오니까 식당에 밥 먹으면서 우리끼리 웃는 얘기로 야, 저 안철수 것만 소개해주고 넘어가진 않겠지? 그래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끝난 거예요, 방송이. 이거 확인해야겠네.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들어가서 확인했더니 실제로 안철수 후보 것만 한 2분간 소개를 해주고 끝난 거예요. 아니, 딴 사람도 안 자, 이게 4월 11일 방송인데 이미 3월 말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후보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가 4월 11일 이전에 이미 다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후보들은 3명 정도로 압축이 되잖아요. 우상호, 박영선, 박원순. 이 중에 우상호, 박원순 후보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어요. 이거 가지고. 아니 이날 4월 11일 방송에서 미세먼지 대책 그러면 설명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시민들이 그치? 무슨 공약을 원하고 있다 그렇게 했으면은 다른 후보가 어떤 공약을 냈는지 말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철수 후보만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명백한 편파 보도입니다. 이거는 뭐 언제 발표를 했던 간에. 왜 이렇게 좋아할까? 그래서 저희 결론은 이게 지금 여야 구도만 바뀌었지 대선 때 그리고 대선 그 이전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선거에서 종편과 뉴스 전문 채널이 유지해왔던 뭐랄까 민주당 혐오? 옛날에 그냥 민주당이 야당이었고 지금 여당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민주당 혐오, 문재인 혐오가 바뀌지 않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민주당이 여당으로 갔을 뿐이지 특히 안철수 좋아하는 건 대선 때도 똑같았거든요. 예. 왜 이렇게 좋아할까? 예. 이해할 수가 없네. 하여튼 그런 지금 경향이 지난 대선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똑같이 이어지고 있다. 이게 저희의 결론입니다. 그게 양적으로 증명됐다. 네. 언론들이 이명박근혜 아바타입니까? 실망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민원연은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언론의 미래만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울어진 언론 지형을 바로잡을 단체 누굽니까? 민원연의 미디어 달곡기. 이 방송사들이 안철수 후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것도 저희가 재밌잖아. 네, 저희가 그 대선 때 조사를 했었어요. 이번엔 저희가 주제를 전수 분석했지만 이게 생각보다 인력이 많이 들어서 이때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채널A 2개 프로그램에 자막만 분석했어요. 네. 자막을 전수 분석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힘든데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 예. 그래서 자막을 전수 한달 동안 분석해서 그것만 했어요, 두 사람이. 일주일치 4월 이게 딱 1년 전이에요. 4월 5일부터 4월 12일까지 작년에 채널이 2개 프로그램에 이 방송에 나오는 자막을 전수 분석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작업인데 이것도.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용어가 들어가면 플러스 1점, 부정적인 용어가 들어가면 이제 마이너스 1점. 그거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무조건 판단 불가로.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체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후보 누구에 앞서 그러면 이건 무조건 긍정적인 워딩이잖아요.
문재인 누구한테 앞서 그러면 문재인한테 유리한 걸로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이 재밌는 게 문재인 당시 후보 마이너스 423점. 그러니까 문재인은 그냥 주구장창. 예. 홍준표 당시 후보 마이너스 39점. 조금 불리하긴 하지만 뭐 마이너스 39점이면 400점의 차이가. 예, 어마무시한 차이죠. 여기서 매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 플러스 81점이에요.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인.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같은 방송 시간대에 자막을 2개를 뽑아요. 같은 여론조사 가지고. 그럼 내용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자막을 2개 뽑으면서 하나는 안철수 유리, 하나는 문재인 분리로 가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같은 여론조사 결과인데 하나는 이렇게 뽑습니다. 안철수 서울 충청에서 문재인보다 앞서. 이거 안철수 유리로 체크됐겠죠. 근데 같은 여론조사 가지고 바로 다음 자막이 나오는데 문재인 서울 충청에서 안철수의 뒤져라고 자막을 뽑습니다. 이건 마법이죠. 같은 여론조사 가지고 안철수는 유리하게 문재인한테는 불리하게 자막을 뽑아버린 거예요. 야, 근데 이 정도로 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된 거면 종편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없는 거 아니에요? 누가 봐요? 나도 안 봐. 집에 있으면 안 봐요, 나도. 나는 보는데. 일이니까 보고 있지. 아무튼 근데 영향력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언론의 영향력이 물론 없지도 않고요. 실제로는 미미하다고 봐야죠. 예,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가 크다. 예. 왜냐하면은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유한국당의 자양분이다. 그럼 극우 보수 세력의 자양분이에요. 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 사이클이 3개가 있잖아요. 예. 네. 극우 보수 정당 그리고 이런 극우 보수 언론 그리고 재벌까지 뭐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뭐 이거는 뭐 재벌이 아니더라도 뭐 어버이연합 같은 것도 들어가겠죠. 시민단체도. 예. 이런 사이클로 인해서 가짜 뉴스가 생산되고 저들의 세력화가 되는 자양분이 되기 때문에. 네. 아니 저는 뭐 방송국들이 그렇게 영향력 없는 거 하지 말고 그죠? 제대로 하시라고. 그렇죠. 이게 영향력을 만들고 싶으면 보도를 제대로 하면 돼요. 이상한 거 하면 안 봐요.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하니까 안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 노골적인. 욕만 먹지.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는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열어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왜곡, 가짜뉴스를 제보받습니다. 북한 군부대가 광주에 내려왔다, 간첩들의 소행이다 등 카카오톡과 유튜브, 트위터와 페이스북, 종편과 모든 신문방송에 나오는 5.18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연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02-392-0181 02-392-0181로 전화 주십시오.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는 민원연과 5.18 기념재단이 함께합니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김어준님이 베나베나 쇼할 때 문제 맞추고 유미지 부장님이 PD님을 업수히 여기는 웃음소리가 꿀잼이라고. 아 요새 잘 못 맞히시는 모양이네요 PD님이. 예, 쇼 퀴즈를. 어렵더라고요. 예. 미령곰탱님. 요새 언론 보기가 겁나는군요. 언론 하나로 김기식 금강원장을 사퇴시키고 여전히 언론은 박근혜와 보수진영 기득권의 편인가 봅니다. 이래서 언론이 두렵습니다. 1년 전 저도 연합뉴스에 의해 전문 시위꾼으로 낙인 찍혔거든요. 학교 폐가를 막기 위해서 다 같이 모여서 반대 집회했을 때 노컷뉴스는 학생들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해준 반면 연합 쓰레기 뉴스는 학교의 입장에 서서 일방적으로 항의하는 모습으로 부각하여 하루아침에 폐가되는 학생들과 학부모를 전문 시위꾼으로 낙인시켰죠. 그때부터 언론의 불신은 점점 더 깊어졌네요. 게다가 노컷뉴스는 평의회 당일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호소를 무시하는 학교에 대해 보도했는데 연합 쓰레기 뉴스는 그때도 교직원의 찢어진 옷만을 부각하며 철저히 학교의 입장을 대변했죠. 뭐 이런 일이 있으셨나 봅니다. 이런 일이 있으셨네요. 네네. 저의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다들 뭐 말들이 많으신데 그냥 빠마를 한지는 오래되었고요. 염색을 지난주에 하고 와서 다들 머리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에 대해서 역시 다들 의견이 좀 많으시네요. 네네. 네. 너무 아쉬우니까. 근데, 김기식 원장도 그렇지만은 사실 지금 조선일보가 참여한 대로 이참에 거의 짓밟으려는 수준으로
보도를 내고 있더라고요. 또 참여연대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대응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레이니 칠세님께서는 2018년 4.16 MBC 뉴스는 정말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세월호 앞에서 뉴스를 진행한 것도 너무 파격적이고 놀라웠지만 45분이 넘게 세월호만 다룬 것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 자꾸 다른 것들로 뉴스가 흐려져 뉴스를 하지 않으려 했는데 늦게나마 MBC 뉴스를 확인하고 시청하기를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MBC 여러분들. 드디어 우리 미디어 탈곡기 댓글에서 MBC에 고맙다는 저희가 처음인 것 같은데 MBC에 고맙다고 하시는 댓글은 또 MBC가 열심히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또 여론이. 드루킹 관련해서도 지금 레이니 칠세님께서 써주셨는데요. 저희도 지금 드루킹은 잘 모니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기다려 주십시오. 이번 주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용가리 똥꾸녕님. 이거 어제 읽으셨나요? 예. 안 읽었어요. 용가리 똥꾸녕님. 제가 좋아하는 타입의 아이디입니다. 예. 용가리 똥꾸녕 이런 거. 저 되게 좋아합니다. 용가리 콧구멍 이런 것도 좋죠. 벌써 10여 년이 지났는데 언론은 바뀌지 않는군요. 더 이상 언론은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보라는 언론도 마찬가지고 이러면서 실망감을 내주셨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은 MBC처럼 노력하는 언론들이 다른 모습 보여줄 겁니다. 네. 아무튼 댓글을 보고 있으니 다들 심란해하심이 느껴집니다. 김기식 씨의 김기식 원장에 대한 것 때문에 너무 많이 실망하고 게다가 드루킹 때문에 지금 완전히 역공이 엄청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이 이성을 잃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TV조선과 조선일보가 진짜 바닥을 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싸워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본인들도 취재를 했다면은 취재를 아예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요. 드루킹이 어떤 사람인지 알 거예요. 다. 다 알 텐데 이걸 이렇게 엮으면 이게 말이 좀 안 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 텐데 이걸 이렇게까지 부추겼다가 아시다시피 너무 큰 반격을 하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무리수가 나오고 더 큰 우리가 이제 신뢰도를 완전히 잃겠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드루킹 관련해서 특히 지금 종편과 이제 그 보도 전문 채널에서도 계속 썰들을 풀면서 그야말로 이제 앵무새 보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번 주에 차분하게 짚다 보면은 저는 경찰 수사가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 또 내일 나은 씨하고 유민지 부장 둘이 같이 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